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재호입니다. IT 섹터 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되면서 5G 테마가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특히 12월 중순 이후서부터 그런 흐름이 더욱 이제 강화되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5 종목이 다시 재부각이 되면서 목표 가격에 대한 그 궁금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제가 나름대로 이제 세 가지 파동론과 실적, 물량 수요 구조 등을 바탕으로 해서 목표 가격을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내용은 지금 화면 내용은 이제 어제 이제 우리가 방송했던 내용이죠. 특히 이제 오늘 유튜브 방송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일단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5G 테마의 세 가지 상승 논리는 먼저 이제 충분한 가격 및 기간 조정을 마쳤죠.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중순 이후서부터 이제 이동평선의 어떤 그 결집도, 배열도, 그리고 방향성이 이제 그 우상향으로 전개가 되는 그런 초입인 그런 모습이었죠. 특히 이제 오일 솔루션이 좋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이제 IT 섹터와 이제 5G가 역상관관계였는데 12월 중순 이후서부터는 이제 그 동행이 지속되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뭐 오이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계속 이렇게 이제 동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섹터별로 다 장단이 있는데 특히 5G 테마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필요 없어요. 내년 1분기 때 그 해외발 강력한 어떤 그 상승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몇 개 되지가 않죠. 자, 종목은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종목을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이제 일요일 증권 강연회가 개최가 됩니다. 오후 2시서부터 이제 3시간이고요. 저희가 유튜브 방송에서 한 15분 정도 전후해서 하려다 보니까 깊이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또 말이 빨라지다 보니까 좀 말도 좀 꼬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다이나믹한 그런 시장이고 또 이제 내년도 장세 대비해서 중요한 구간이죠. 최근에 이제 그 강의를 개최하게 되면 듣고 강의를 이제 그 청취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고 나름대로 저희가 또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계산법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고 뭐 나름대로 노하우고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물량 수요 구조, 약간 좀 이제 생소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뭐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유통 물량 수요 구조에 대한 분석, 거래량 등 매물 부담 분석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목표 가격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엘리어트 파동론에 의한 목표치 분석이고요. 요거는 약간의 어떤 이해가 좀 필요해요. 보통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는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구성이 되죠. 상승 5파 중에서는 이제 그 1파동과 3파동과 5파동이 이제 상승 충격 파동인데, 5G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파동이 워낙 셌습니다. 그래서 2파동이 2 비율이라면 3파동이 1, 그리고 5파동이 1. 그러니까 2대 1대 2대 비율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이제 오일 솔루션 기준으로 오일 솔루션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1파동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요번에 진행되는 파동은 이제 3파동이라고 보고 이번 3파동은 1파동이 한 2분의 1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5파동도 제가 보기에는 3파동보다 조금 못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뭐 그때 가서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매출과 영업이익에 근거해서 한번 또 우리가 목표 가격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난해한 영역이지만 일단 우리가 개념, 맥락 정도는 이제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그리느냐고 고생이 좀 많았습니다. 이럴 때 이제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건 이제 그 물량 수요 구조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건데요. 왼쪽과 이제 우측으로 나눠 있죠. 왼쪽이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원을 그 주식의 총 발행 주식 수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대주주 물량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잠겨 있는 물량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좌측 좌측 그림을 보게 되면 세력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주식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 어설픈 투자들보다는 세력들이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들이 많이 갖고 있고, 뭐 프로 친구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뭐 하여튼 뭐 저희 같은 사람이 프로라고 하면 이제 프로에 근접한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이런 소유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소유 구조입니다. 이때가 주가가 일반적으로 지금 바닥권 혹은 이제 상승 초입 구간일 가능성이 많죠. 이런 이후에 주가가 이제 많이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주주 지분은 이제 변함이 없죠. 그리고 세력의 지분이 굉장히 적어요. 뭐 코딱지만큼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개나 소나 돼지나 뭐 삼척동자 이 세력을 제외한 다른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러면은 이미 이제 세력이 물량을 넘긴 거죠. 개나 소나 돼지 쪽으로 이제 넘겼다고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개돼지 하니까 예전에 그 뭐 행정관이 그 얘기 했다가 원래 그 행정관이 한 얘기가 아니라 마키아벨리가 한 얘기죠. 자, 그런 경우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안 좋은데 특히 이제 그 지금 5G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2단계를 거치고 2단계에서 지금 다시 2단계에서 이제 상당 부분 세력의 비중이 높아지는 단계로 전개가 뭐라 그럴까요?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KMW 같은 경우가 아직 수급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KMW는 대한민국 그 5G 장비 전체를 대표할 만한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되겠죠. 근데 어찌 보면 역으로 계산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개인들 물량이 너무나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께서 A 종목, B 종목, C 종목인데 내가 주가는 제가 빼버리고 거래량만 한번 표시해 봤어요. A 종목, B 종목, C 종목을 여러분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짧은 시간이나마 제가 5초 드리겠습니다. 5초 지났죠. 자, 맨 위 종목이 어때요? 맨 위 종목하고 아래 종목하고 아래 종목. 지금 이제 주가가 대체적으로 이제 그 5G 테마가 9월 달에 거래 상투와 주가 상투에 거의 동시에 왔거든요. 그 전까지는 주가가 상승기였죠, 상승기. 그 이유는 이제 그 하락기가 9월 이후부터 이제 하락기가 되는데 맨 위의 종목은 어때요? 주가가 조정기에 거래량이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거래량이 뭐 꼬였다는 표현을 쓰고 거래량이 숲을 이루고 있다. 주가가 조정기에 거래량이 숲을 이루고 있으면 예전에 제가 강의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뭐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B라는 종목 어떻습니까? B라는 종목은 주가 상투, 거래 상투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거래량이 감소를 하죠. 근데 마지막에 C 종목은 어떤가요? C 종목은 거래량이 더 급감하죠. C 종목이 바로 이제 OE솔루션이고요. B 종목이 이제 RFHIC입니다. 그리고 A 종목이 이제 KMW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차트를 배울 때 주가를 안 보고 거래량만 보고 주가를 같이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반복 학습하다 보면은 거래량과 주가 간에 어떤 일정한 어떤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차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한번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주가 상투가 이제 9월 달에 왔죠. 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이후, 9월 달 이후는 이제 조정기인데, 조정을 적은 거래량으로 조정받는 게 굉장히 좋죠. 수급이.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앞에 이런 어떤 세력들이 매집했던, 뭐, 갖고 있던 물량이든지 안 내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세력들이 많이 내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B 종목, RFHC 같은 경우도 수급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목표치를 알 수 없고, 하여튼 그 수급이 엉켜 있는 주식들은 상승에 상당 부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요거는 제가 잠깐 아까 우리가 1파동이 2면은 3파동과 5는 1대 1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1파동이 2면은 2대 1대 1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파동은 1대 1대 2입니다. 그러니까 2가 하나가 3개 파동 중에서 가장 강력한 파동이 나오죠. 그게 우리가 엘리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파동의 연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5G 테마는 1번 파동이 너무 강렬했어요. 장비주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그래서 2대 1대 1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거는 제가 옛날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하고 무라카미 군요 이론을 한번 조합을 시켜본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오이솔루션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이솔루션의 출발점이 역사고점 16,000원을 돌파해서 종가 기준으로 5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325% 갔는데 1번 파동이 이제 그 2 비율이라고 가정하면 3번 파동은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7,000원에서 출발점 325%의 반이니까 그 162.5%인데 162%를 적용하면 맥시멈이라 맥시멈. 오이솔루션 기준으로 99,000원까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의 고점을 이제 돌파할 가능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맥시멈이다, 맥시멈. 여기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뭐 변화가 계속해서 재편집 되겠죠. 회사 상황, 어떤 그 글로벌 환경에 대해서 또 변화를 해야 되겠죠. KMW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시 다시 보시면 오이솔루션은 이렇게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급감을 했죠. 우리가 아까 일봉으로 확인한 겁니다. KMW는 조정기 때 거래량이 숲을 이루고 있어요. 물량이 대단히 어렵게 이제 꼬여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제가 이 기준은 앞서 이제 오이솔루션을 잠깐 생각해 보시고 제가 상반기 이내 그러니까 이제 6월 말 이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6월 말 이내면 뭐 월봉상 6개월 연속도 나올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 기준을 말씀드리고 6개월 내에 KMW 같은 경우는
역살 고점 이제 8만 원, 이제 8만 원 돌파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 싶어요. 그 정도 선, 맥시멈 한 8만 원 정도. 그 전에서 그래서 쌍봉 이후에 다시 뭐 물량 소화 과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좀 도모해 볼 필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오늘 그 방송을 들으신 분들, 뭐 구독자분이라든가 오늘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이 좀 KMW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이고 나름대로 이제 오랜 세월을 거쳐서 검증한 기준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수한 것도 많죠.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10월 초경이 되는데 KMW를 제가 매도를 얘기했어요. 매도해서 뭐 뭐로 하나 사고 그다음에 RFHRC가 저는 좋다 해서 RFHRC를 제가 권유를 해드렸는데 RFHRC도 그때 같이 빠졌어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자,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비가 아니죠. 이거는 무선망 최적화 소프트웨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스트 장비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이노와이어리스는 좀 다른 영역이라고 해석이 되겠고, 일단 역사적 고점은 갓돌파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프리시하다, 좀 참신하다. 그리고 제가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주봉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급등주 패턴이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역사적 고점을 오이솔루션이라든가 이제 그 KMW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돌파한 지 많이 오래됐고, 이노와이어리스는 이제 갓 돌파하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노와이어리스라든가 이제 서진 시스템이 동일한, 만약에 그 KMW 같은 동일한 어떤 그 5G 장비 관련주였다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영역이 이제 상당히 틀리다고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죠. 서진 시스템도 굉장히 이제 신선한, 젊은 시대라고 이제 본 거고요. RFHRC도 그런 모습이죠. RFHRC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KMW, 오이솔루션, 서진 시스템, RFHRC, 이노와이어리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그 이후에도 종목을 FR텍하고 어제는 누가 댓글로 또 뭘 안 써줬다고 그러시 서운해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시간을 뭐 짧게나마도 한번 차트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F텍, 뭐 FR텍, HFR 이것도 한번 차트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유튜브 방송이 원래 오리지널은 한 종목, 두 종목 갖고 하는 게 이제 청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근데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은 종목을 좀 많이 늘어놓는 게 좋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구독자도 많이 늘고, 좋아요도 많이 늘어나죠. 자, KMW 보시면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하고 19년도만 비교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260억에서 1,800억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렬하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흥분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대중들 관점이나 누구라도 사고 싶은 관점일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KMW를 6만원, 7만원대 제일 많이 산 것 같습니다. 그때 확신을 갖고 산 거죠. 대부분이. 이제 고생 끝났다 하고 샀는데 나만 산 게 아니라 조선 팔도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다 사버린 거죠. 이렇게 너무나도 흥분시킨 거죠. 자극시킨 거죠. 그러니까 KMW는 2020년 이후의 미래 가치마저도 상당 부분 선 반영이 됐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이솔루션은 이제 KMW만큼은 이제 강렬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뭐 대폭 증가했죠. 영업이 2억에서 뭐 600억 가까이 600억이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오이솔루션은 세력이 앞전에 팔아먹지를 않았어요. KMW는 물량이 꼬였다는 것은 세력이 이미 물량을 던져서 개인들이 다 받아먹었다는 건데 오이솔루션은 조종기 때 보니까 물량이 꼬이는 상황이 아니에요. 주가가 이제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뭐냐면 주가가 얼마큼 오르냐는 어떻게 조정 받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오이솔루션은 조정을 굉장히 양호하게 받았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10월달 그 전에는 이제 RFHRC도 강조해드리고 뭐 서진 시스템도 강조해드리는데 제가 11월 말 이후부터 오이솔루션이 이제 대장주일 가능성이 높다. 뭐 HFR도 뭐 언급한 적이 있는데 뭐 계속 변하는 거죠. 이렇게 시장이. 그렇게 좀 여러분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이솔루션은 일단 그 세력들이 분산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KMW는 육안으로 보더라도 뭐 분산한 흔적이 넉넉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서진 시스템 같은 구조가 굉장히 좋죠. 영업이익이 이제 2010년도 240억에서 178억, 369억, 그다음에 710억. 이런 흐름이 굉장히 좋죠.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영업이익률이 급증해 버리면 이제 거기서 오버슈팅이 나오고 물량이 꼬여버리고 뭐 그런 상황이죠. RFHRC도 그런 차원으로 양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올해가 줄어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안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 이후서부터는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물량 소유 구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RFHRC가 이런 구조라면 사실 어떤 대중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세력들이 갖고 있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제가 뭐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난 5월 달에 어떤 매집 관계가 매집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 거고. 이노와이어리스도 2억에서 이제 150억 가까이 이익이 급증했는데 이노와이어리스는 서진 시스템과 함께 이거는
장비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장비죠. RFHRC도 장비고, 오이솔루션, KMW도 장비거든요. 근데 서진 시스템은 뭐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그랬죠. 이노와이어리스는 이제 무선망 최적화 어떤 프로그램, 그 다음에 유지 보수, 뭐 이런 비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노와이어리스는 장비지도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뭐랄까 소외됐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오이솔루션을 보죠.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의 고점이 56,000원인데 지금 48,650원이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거래가 과열이 아니에요. 원래 지금 매물대거든요, 지금. 거의 뭐 5만원 부근이 매물대인데 주가가 매물대 저항대를 이게 적은 거래량으로 도달한다는 것은 앞에 매물이 아니라 매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원래 이럴 때 물량이 좀 많이 터져줘야 되거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눌림목 과정, 뭐 플러스는 나왔지만 눌림목 과정을 봐요. 굉장히 가벼워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오이솔루션은 뭐 계속해서 보유 및 일단 그 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그 올해 한 해는 5G 테마가 전반적으로 이제 같이 갔다면 이제부터 이제 굉장히 차별화가 좀 심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장비주들의 특징이 보면은 이제 그 뭐 여러 번 강조했죠. 장비주들의 특징은 장 단위 있는데 장점 뭐냐면 짧은 기간에 굉장히 강력한 시세를 뽑아요. 근데 조정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소재라든가 뭐 재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익이 뛰어나고 좀 천천히 오르지만 또 뭐랄까 우리가 뭐 소프트 랜딩이라고 얘네들은 이제 그 장비는 하드 랜딩인데 보통 이제 소재라든가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 랜딩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노와이어리스도 굉장히 좋죠. 그 매물대 정권했는데 거래가 안 나오는 게 5G가 지금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뭐 하반기도 아니고 뭐 저기 2분기도 아니고 1분기 초반에 1월달, 2월달, 3월달 이때 해외 향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테마죠. 이노와이어리스,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은 사실 그 전에 한번 그 댓글을 다신 분이 있어요. 왜 얘기했는데 빠져버렸다고. 저는 이게 아마 국면 돌파를 해주면은 5G 전반도 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풀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주저앉았어요. 5G 전반이 이제 빠지면서 같이 빠졌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개인기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흐름이 아니죠. 5G 흐름이 안 맞은 거죠. 얼마든지 얘는 다시 역사의 고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졌다고 그런 거죠. 얘는 이제 뭐 5G 장비 함체를 만들고 있죠. 함체. 그리고 이제 뭐 폴더 오픈 수혜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장비도 있고, 그리고 또 뭡니까 자동차도 있죠. 자동차 쪽도 다양하죠. 알루미늄 인곳을 만들면서. 그리고 뭐가 빠졌나요? RFHRC가 빠졌네요. RFHRC도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5월달 이때 이제 그 미국에서 파이에 대한 제재를 강력하게 가할 때 이때 저는 상당 매집이 됐다고 본 거죠. 그 아까 물량 소유 구조를 통한 뭐 제가 그 자료를 보여줬죠. 원을 2개 만들면서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매집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것은 개인들보다 세력이 많이 갖고 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가 조정 과정에서 거래가 굉장히 매끈하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이제 RFT가 뭘까요? 여하튼간에 이제 5G 그 올해 갖고 계셨던 분들은 고생 참 많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위로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희망도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겨야죠.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되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규로 또 그 5G를 또 한번 접근하신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뭐 정답은 여러분께서 구해야 되겠죠. 제 뭐 논리는 그러고 뭐 우리가 짧게나마 일단 FR텍. FR텍은 좀 세력주라고 그래서 세력주. 이게 거래가 지금 안 붙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HFR. HFR이 오늘 8%가 올라가네요. 이게 사실 그 역사적 고점에 그냥 그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죠. 역사적 고점에 가장 근접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돌파해주면은 새로운 영역을 이제 굉장한 거죠. 주가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HFR을 우리가 사든 아니든 이것은 우리가 지표 차원으로 계속해서 추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